세계 4대 고도 중 하나인 시안. 시안은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20세기 최대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로 찬사받은 병마용부터 중국 5학 중 하나인 화상까지 뜻깊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는데요. 시안에서 둔왕까지 계속되는 여행. 오늘은 황호가 있는 란저우로 향합니다. 실크로드의 전체 길이는 약 12,000km. 그중 제가 이번 여행에서 목표로 하는 시안에서 둔왕까지의 거리는 10분의 1 정도입니다. 시안에서 출발해 실크로드를 따라 티엔슈이까지 가는 게 오늘의 첫 여정입니다. 옛날 시안성 4개의 문은 신분과 직업에 따라 각각 다른 문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실크로드 길이 시작되는 서문은 서역 상인들과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들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서문 근처 공원에는 실크로드가 시작됨을 알리는 낙타를 끌고 가는 대상들의 조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안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는 약 12,000km. 둔왕부터 길은 3갈래로 나눠지는데 이를 천산북로와 천산남로, 서역남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크로드가 서안에서 출발해서 둔왕으로 해서 이 천산산맥을 거쳐서 그리스 로마까지 가는 긴 여정인데 우리는 이번 여정은 서안에서 도남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여정이 한 10분의 1 정도나 된다고 할까. 근데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대요. 그러니까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고 뭐 사막도 건너야 되는데 먼 길을 떠나던 대상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20세기) 들어 실크로드가 세계의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중국 정부는 무엇보다 편리한 교통에 힘을 쏟았습니다. 잘 닦여진 도로는 물론 시안에서 울무치까지 가는 급행열차가 생겨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안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티엔쉐이. 물이 좋다는 뜻을 가진 티엔쉐이는 감숙성의 제2의 도시인데요. 티엔쉐이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 도착하자마자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에서 35km 떨어진 맥적산이 바로 제가 가는 곳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 30분 걸었을까요?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거대한 맥적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왜 맥적산인가 했더니 진짜 이게 캬캬캬캬 쌓여있는 게 꼭 보리집 싸놓은 것 같구나. 보리집 다 싸놓은 게. 해발 150m 높이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한가운데 커다란 3개의 부처 조각상이 있고 그 주변으로 층층이 계단과 난간이 놓여있는 맥적산이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맥적산 석굴은 실크로드로 오가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원을 담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언제 때 만들어진 석굴입니까? 13号洞窟隋代的作品，距今1400多年的历史。公元的384到417年间，经历了北魏至明清，历时12个朝代，每一个朝代呢不断的开凿和重修过，所以说它的历史延续性是很强的。 막고굴, 윈강, 룽먼 석굴과 함께 중국 4대 석굴인 이곳은 불상이 모두 흙으로 만든 부조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곳엔 194개의 석굴과 7,000여 개의 조각이 절벽을 빼곡히 채워져 있는데 북위 시대부터 일반인이 만든 것으로 중국에서 진흙 불상이 가장 많은 석굴 사원입니다. 모든 석불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안내원 아가씨가 특별히 160여 개의 석불 중 꼭 봐야 할 몇 개의 불상을 보여줬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불교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불상인데요. 아직도 색채가 선명하고 아름다운 조각품이었습니다. 와, 안이 이렇게 생겼구나. 안을 뚫고서 흙으로 진흙을 갖다가 발랐어요. 개서. 隋代造像的精品之作，也是隋代的公元581到618，距今1400多年。唐开元的一次地震，唐开元22年，公元734年的8级地震，整个麦积山的中部都震塌掉了，分为东西两崖。但是这一尊造像完好的屹立在此，距今1400多年，所以堪称我们的精品。 참 특이해요. 여기는 거의 훼손이 잘 안 되고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돼 있죠? 훼손이 안 되고? 所以风吹雨淋的话，这些作品依然保存了下来。泥质这是一方面，非常的结实的它的泥巴。 맥적산이 있는 진령산맥의 흙은 점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시안의 화산에서도 수많은 계단을 올랐는데 이번에도 또 계단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작은 구멍이 눈에 띄었는데요. 整个这些洞它其实不是放钱的，因为当时的老百姓呢，把钱放进去，有他们的愿望在里面，想要更好的生活，把钱给佛祖生活，让佛祖保佑我们更好的生活。 그럼 나도 하나 넣을게요. 원래 이 구멍은 목재가 끼워져 있던 자리입니다. 맥적산 절벽의 거대한 불상들은 절벽을 깎아 만든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조각한 불상을 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절벽에 구멍을 뚫고 나무를 박은 다음 그 위에 진흙을 덧대고 불상을 끼워 넣은 것이죠. 많은 구멍들이 그런 흔적인데요. 하지만 2톤도 더 나가는 불상을 들어올려 끼운 자체가 불가사의였습니다. 부처님 그 눈을 보니까요 까맣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저게 뭡니까? 佛像的眼睛看到3个，而且太阳光一照呢，全部会发光的，宝石、钻石一样的。那就是因为宋代修复的时候安进去的琉璃，在宋代以前它全部是画上去的、彩绘上去的，没有这么炯炯有神。
而且呢，我们说琉璃在当时的确很罕见，西域的琉璃现在的话说外国进口过来的。 당시 사람들은 불상의 눈에 있는 유리가 보석인 줄 알고 손에 닿는 건 모두 빼갔다고 하는데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불상들이 늘어선 긴 회랑에 들어섰습니다. 보통 석굴은 안쪽으로 뚫려 있는데 회랑처럼 늘어선 게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중 하나가 같은 크기의 불상이 촘촘하게 늘어서 있는 천불랑입니다. 북조 시대에 만들어진 천불랑은 길이가 36m나 된다고 합니다. 总共开凿了它其实是6排，这上面2排是宋代修复过的，刚刚看到下面还有4排，全部风化的很严重。那之所以叫千佛廊，并不是1000尊，总共297尊造像，那是因为看到来保存比较好的这些往前走，看一下它的服饰、衣服，跟我们的它的手印，还有整个面目表情，一尊跟一尊不一样，所以说千姿百态，千佛廊。 맥적산을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의미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수백 개의 불상이 끝없이 이어져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이 위험천만한 곳까지 이끌어 불상을 만들게 한 것일까요?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참 종교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보면요, 바위에서 바로 돌출식해서 깎았거든요. 깎고서 여기 디테일 한번 보세요. 그 위에 흙으로 갖다가 이제 덧발랐어요. 덧발랄 때 흙에다가 그 머리카락, 그 다음에 그 얕은 그 천 조각 이런 걸 갖고 그 반죽을 해갖고 덮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채색을 했기 때문에 채색이 굉장히 곱게 먹었어요. 이게 돌에다 채색을 하면 저렇게 채색이 곱게 안 나오거든요. 불상은 남북조 시대부터 당나라 원나라 때까지 계속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맥적산 석굴 중 가장 높은 곳입니다. 높이가 무려 84m가 넘는데요. 이곳에 가장 큰 동굴이 있습니다. 当时这个洞窟之所以大、雄伟的原因，这个洞窟麦积山上最雄伟、最壮丽的洞窟，据记载，当时用了42万人11年的时间。 크기도 놀라웠지만 사찰의 대웅전을 방불케 하는 구조가 더욱 놀라웠는데요. 불상을 안치한 석굴 양편에는 부처를 보호하라는 뜻으로 5m 가까운 호위무사를 배치해 놓았으며 석굴 벽마다 뛰어난 부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총 6개 중 지금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벽 전체에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는데 그중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만든 이의 깊은 뜻과 열정이 느껴지는 석굴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습니다. 희망을 찾아 몇 년 몇 달 동안을 실크로드를 따라 목숨을 걸고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기약 없이 그들의 무사기한을 기다리는 사람들, 맥적산 석굴은 단순히 독특하게 생긴 불교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열정을 뛰어넘어 떠나는 이와 기다리는 이의 간절한 기원이 담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고 경이로운 작품이었습니다.
맥적산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다음 여행지인 란저우로 향합니다. 깐수송의 성도인 란저우는 대륙의 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육도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에는 시안과 서역을 잇는 실크로드 거점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란저우에 도착해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는 백타섬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군요. 지금 황하가 계속 흐르고 있죠. 지금 안개가 너무 짙어서 란저우라는 도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리 들리죠? 땅땅땅땅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이 황하를 기점으로 해서 이 거대한 도시가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보니까 얼마나 더 번창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2의 실크로드가 여기서 다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활력에 차 있어요. 도시가. 이곳이 고대부터 실크로드 시대를 거쳐 서부의 대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황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에서 빠지지 않는 황호를 처음으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황호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로 5000년 중국 문명의 어머니라 불립니다. 중국 제1의 강인 양쯔강을 두고 두 번째로 큰 황호에서 고대 문명이 탄생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황하가 이 중국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불리는 이유가 이 흙 때문인 것 같아요. 만나보니까 무지하게 부드러워요. 그 화장품 같이 섬세하고 부드러운데 이 부드러운 흙을 수천 년 동안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이 뾰족한 옥토를 만들어준 거예요. 황호에서 만들어진 옥토가 문명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거대한 황호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곳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양피파저라고 불리는 전통배를 타는 건데요. 양피파저는 10여 개의 양가죽 주머니를 연결해 만든 일종의 뗏목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신기하게도 바람이 들어간 양가죽은 이음새 하나 없이 그 모양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부를 맨인데 이 갈라진 자국이 없어요. 이 안에 살을 어떻게 발라내서 이걸 주부를 만드는 거예요? 但是先把羊宰杀之后呢，先把羊的头部去掉，把头去掉，然后把后腿也去掉。你看，它是只有前腿没有后腿的，后腿没有。从这把它去掉之后呢，把它整个扎到一起，它所以只有上半身就这个。 여기 카트에서 예. 然后它的整张皮呢，就像人脱衣服这样，脱毛衣这样把它翻脱出来。 양피파즈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양가죽 안에 바람은 어떻게 넣는 것일까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입으로 다리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죠. 몇 번을 부니 금세 양가죽이 빵빵해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 사람은 30초 만에 바람을 넣는다 그러더니 진짜 30초 만에 넣네 진짜. 지금은 비록 관광상품으로 명맥을 잇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람은 물론 동물, 곡식 등을 운반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고 합니다. 불교를 중국에 전파한 현장 법사나 대상들이 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 서역으로 갔다고 알려졌는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의외로 편하구나. 이게 굉장히 편하네요. 울렁거리도 있고 약간의 쿠션도 좋고 튜브라서 그런지.
1800여 년 전부터 사용되었다니 당시 사람들의 지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시안에서 두나까지 가는 여정. 다음 여행지는 병령사입니다. 병령사는 시안에서 차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유가협 댐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유가협 댐은 1950년대에 시작해 15년 동안 만든 황허의 댐입니다. 배가 댐 입구를 벗어나자 드넓은 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은 실크로드가 관통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65公里，最宽处7.5公里。 와, 이거 바다야 바다. 이거 댐이 아니야 이거. 엄청 크다 크기는. 옛날에는 낙타를 타고 하염없이 걸었을 이곳을 지금 저는 쾌속 보트를 타고 가니 기분이 묘합니다. 얼마 후 좀 전과 다른 풍경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제 상류로 계속 올라오니까 한 30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랗던 물이 누렇게 이제 색이 변하면서 산에 이제 외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유가협 댐은 모두 3줄기 강물이 모여드는데 물의 색깔이 바뀐 건 황허 상류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성곽처럼 높다랗게 솟아있는 황량한 바위들이 제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병령사 근처에 있어 병령협이라 이름 붙여진 협곡이 끝이 없이 이어졌는데요. 눈을 뗄 수 없는 수려한 풍광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병령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에서 보는 협곡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바위들이 병품처럼 서 있는 모습이 돌숲과 같다고 해서 황허의 성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저 구비를 돌아와서 보니까 뭐 경치가 계린 버그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런 경치가 여기 숨어 있는지 감히 상상을 못했어요. 병령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일 것입니다. 감상에 젖은 것도 잠시. 3명의 아주머니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물건을 팔러 온 마을 분들이셨습니다. 저와 아주머니 사이에 팽팽한 대치가 시작됩니다. 결국 제가 졌습니다. 15위안을 주고 안내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병령사의 병령이란 말은 10만 불이라는 티베더인데요.
천불동과 같은 의미로 그만큼 불상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길이 바로 댐에 잠긴 실크로드가 이어지는 길입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걸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보고 나니 엄두가 안 나더군요. 때마침 근처에서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저 백년사까지 얼마나 가요? 수련부터 가. 빨개 셔서. 오. 이걸 좀 데려줄 수 있어요, 저기까지? 백년사까지? 성아, 주셔.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거칠고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졌는데요. 이 길을 따라 옛날에는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아, 谢谢。不谢，谢谢。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말로는 이곳에 활불이라고 불리는 스님이 한 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병령사 역시 라마교 사찰인데요. 사찰하는 소박하고 아담했습니다. 실례 아닌가 뭐. 스님 한 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놀랍게도 스님은 우리나라 말로 인사를 건네시네요. 잘하세요? 我们韩国的朋友们来嘛，来跟他们学了几句。 감사합니다. 스님 뵈니까 참 좋네요. 인상도 좋고. 아유, 정말 좋으시네. 스님 그러면 여기 이 넓은 데서 혼자 계십니까 지금? 每天在这里一个人，但是我们村现在有8个人，在这到农村里面去送经。这去世人以后，他们就是超多网红，就是有时间来，有时间就不来，就是因为远他们住下，没有经就回来了，有经到农村传着念经。经常我这里就每天就我一个人。 1600년 전에 세워진 이곳은 당나라 때 가장 융성했다고 합니다. 병령사에는 각기 다른 시대의 여러 민족이 만든 불상이 있어 또 다른 역사의 깊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隋朝时候的米来说，石头雕塑的， 와, 石头雕塑的。 참 잘생기셨다. 这清朝以前香火旺，这是在这个南翔的丝绸之路金陵寺。唐代时候，这个唐三藏，这个穿路过这儿，就是西天灵隐寺取经以后路过定陵寺，在文成公主。 来到我们对面的那个半山腰的石窟里，就是那个洞里去修行。 댐이 생겨 배를 타야만 올 수 있고 또 석굴이 관광지화되면서 입장료를 받아 신도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태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라며 스님은 자신이 지내던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손수 차까지 주셨습니다. 谢谢. 不必谢，不必谢。 저 스님은 언제부터 여기 들어오셨어요? 我嘛，我这里时间长了多少年了？啊，多少年来一次？这里来十几年时间，十几年时间。这到这里一直都哪里没有去。 저 스님,
이 동네에서 스님한테 살아있는 활불이라고 그러시던데 그 느낌이 어떠세요? 我们这里一般比较活佛，不叫活佛，这是大家有的也叫，有的叫做活佛也叫，这是咱们这个尊敬嘛。 아 예. 대접하는데. 그래야 여기서 요리도 하시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스님은 고향 집에 내려온 가족 대하듯 이것저것 내주십니다. 吃一点。 딱딱하게 말라버린 빵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스며있는 소중한 음식입니다. 发烂的，之前就发烂就不好吃。 이게 무슨 빵입니까? 叫也可以叫莲花馒头，香客们来就献给佛以后，献过以后就放。 스님이 여기서 그럼 직접 그 음식도 해 드시고 다 혼자서 다 생활하시는 거예요? 自己做呗，饭就每天吃就自己做呗。 스님이 있으면 그 밑에 상자라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평범한 제 눈엔 스님이 무척 쓸쓸해 보이더군요. 对，就这样学习。 네,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불교. 불쑥 찾아왔는데도 환대해 주신 스님의 따뜻한 배려에 저도 그림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개인이 哦，给我了。哦，谢谢。형 哎，不行不行， 시엄마. 上了。한국 농민입니다. 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스님은 제게 답례로 기원을 적은 종이를 건네셨습니다. 사찰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방인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풍수어지한 스님. 계속 자고 가라고 권하는 스님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소중할수록 헤어짐은 쉽지 않는 법이죠. 집으로 돌아가 병영사를 생각하면 스님의 인자한 미소가 떠오를 겁니다. 실크로드, 그 길은 사라진 길이 아닙니다. 비록 비단을 가득 실은 낙타도 불을 꿈꾸던 대상 행렬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살아있는 길입니다. 也许能看见